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오늘은 장기 매매는 가치 투자이고 단기 매매는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전부 제가 사기꾼들이라고 썸네일에 적어 드렸는데 이 말이 좀 심한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사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주식을 하신다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매매가 가치 투자고 단기 매매는 도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러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내용을 누구한테 듣냐 하면 누구한테 들으신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금융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 그런 분들이 단기 투자는 도박이고 장기 투자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는 정보를 잘 들어라. 기업과 미래와 시황은 이렇다. 근데 실제로 김작가 TV나 심사임당에 나오시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주식을 추천하면서도 본인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대표는 저는 존니 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니 대표는 저는 그저 기관 투자자들의 대장이라고 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존니 대표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냐, 계좌가 어떻게 되냐 이야기를 하면 안 보여주죠. 뭐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존니 대표 그러면 그가 운용하는 공개되어 있는 펀드 수익률을 보면 크게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우리들한테 장기 투자를 계속 추천하고 종목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계좌가 오픈되어 있고 진짜 고수라고 칭함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저기 지금 나주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리노님도 장기 투자 엄청 하시죠. 웬만한 사모펀드급 혼자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면서 단타 매매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동강님도 많이들 보시죠. 장기 매매 하시면서 단타 매매도 하시고, 차원개미님도 스윙 장투 하시면서 단타 매매하고, 생존 재테크님도 마찬가지고, 불개미님 요즘에 핫하신 분도 이제 장기는 잘 모르겠지만 단타 매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수급 단타왕님도 단타 매매하다가 기관 투자자 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세상의 이치도, 양자역학을 모르고 우주를 이해할 수 있나요? 아주 세세하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그런 걸 다 짜그리 무시하고 장기 투자를 그냥 박아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이죠.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둘 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틀렸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는 기업의 가치와 재무와 미래와 이런 걸 분석하면서 하니까 가치 투자라서 안전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디벼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더 많이 못 얻겠죠. 당연히 밥만 먹고 직업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보다 못하겠죠. 근데 그들이 돈을 버냐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 주식해서 돈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면 다들 펀드 했지. 그래서 장기 투자도 사실은 깜깜한 정보 속에서 깜깜한 상상력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차이점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장기 투자는 월봉과 연봉을 보고 단기 투자는 일봉과 분봉을 본다는 거죠. 이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원리와 투자의 마인드는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장기 투자는 엄청 위험하다는 거죠. 차트를 하나씩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죠.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버를 하는 게 답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게 1년에 봉 하나씩 나오는 건데 5일선과 11선을 지지해주면서 11선에 닿으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일봉이나 분봉이나 다 똑같은 이런 지지와 저항, 라운드 피겨 다 그렇게 제가 설명해드린 이전에 돈 버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라는 그 인기 영상 보시면
지지와 저항, 라운드 피겨 그런 거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연봉을 보든 분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 항상 이렇게 지지선 저항대까지 눌리는 경향이 출렁이면서 가는 게 장기 투자죠.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다시 요 이평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근데 지금 어떤가요? 많이 높게 떠 있죠. 지금 최근 요 며칠 떨어졌다고 고통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건 오늘 커뮤니티에 동강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어지는 등락입니다. 지금 최근 2주간 하락했던 건 연봉으로 보면 티도 안 나는 하락이죠. 이런 하락에서도 버티기 힘들면 어렵다는 거죠. 이 이후의 차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간다 하더라도 눌렸다 가겠죠. 차트가 이전에도 계속 올라갔다가도 눌리고 올라갔다가도 눌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다시 눌리고 올라가겠죠. 이거를 버티겠냐는 거죠. 최근 2주는 하락다운 하락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공부를 해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을 쭉 보면서 과거에 이랬었구나. 그럼 난 이렇게 눌릴 때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눌릴 때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 5일선 위로는 더 이상 자리도 없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는 차트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연봉이 계속 가는 차트는 없었어요. 그러면 기아차 보시죠. 90년대 이런 차트를 그리다가 이제 내려왔죠. 이제 조금 반등을 하려고 차원개미님께서 말하시는 황금선을 넘어섰고 골든크로스 눌림이 왔죠. 골든크로스, 책에 나오는 골든크로스. 그리고 나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갭이 많이 떴죠. 그러면 살짝 또 누르고 올라가겠죠. 골든크로스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누르고 올라가고 계속 누르고 가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는 상상은 그건 그냥 상상이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삼성전자랑 똑같은 차트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차트. 그런 다음에 결국엔 다시 이동평균까지 누르고 한 번 또 다시 올라갔죠. 이 하락을 버티실 수 있겠냐는 거죠. 이 고통을. 이게 1년 동안 겪는 고통입니다. 이거 봉 하나가 1년 동안 겪는 고통. 그래서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포스코가 이때 세계 1등 할 거다, 엄청 미래가 밝다, 엄청 떠들어댔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LG화학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분사를 하나가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가 상장을 하고 나면 지금 2차전지 배터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LG화학 팔고 일로 넘어가실 건가요? 여기 장기 투자 10년, 20년 하려고 샀었는데 다 팔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LG화학이 얘가 상장한 시점에 주가가 빠지고 얘는 따상을 해가지고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빠진 채로 팔아서 이렇게 넘어가실 건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주식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 단테님이 올려주신 영상도 보면 자 포스코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아시나요? 기업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기업에 있으면 알짜 부서가 있죠. 알짜 부서는 떼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분사를 시키고 상장시켜서 얘를 다시 키웁니다. 이렇게 알짜 부서를 빼내서 키우고 요게 성장하기 전에 가족들한테 뭐 주가를 나눠주고 작을 때 다 나눠준 다음에 성장시키죠. 포스코도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좋은 회사들 다 빼내고 지금 이 상한가 간 것도 포스코 엠텍이죠. 이런 식으로 본파는 죽고 원파는 가는 겁니다. 그럼 LG화학도 에너지 솔루션이랑 계속 분사를 해서 계열사들은 날아가고 왜냐하면 재료가 분명하잖아요. 2차 전지나 그런 것들. 근데 LG화학이나 LG 뭐 이런 지주사들은 안 좋겠죠.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피어셀만 날아가고 두산 계열사들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만 약간 외국화 선진화 돼가지고 분사도 안 하고 주주 위주의 회사와 배당을 주는 우리나라 주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그저 박아놓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좋은 회사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엠텍이나 포스코 케미칼을 사기에는 시총이 낮아 왠지 대기업이 아닌 것 같고 주가의 움직임은 재료주와 테마주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실제로 대기업의 알짜 부서들은 다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포스코를 가지고 있고 LG화학을 가지고 있으실 건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가 과연 그렇게 안전하게만 한 것인가 그저 묻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봉을 보면 단기 투자는 이런 거 먹는 거죠. 결국에는 보시면 11선, 5일선 지지하면서 21선 받치고 올라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연봉을 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이유는 뭘까?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개인들을 안심시키고 큰 돈을 들고 오게 하기 위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기관과 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 한 번씩 이야기 해드렸던 건데 기관과 외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기관이 고점에서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고점에서 던져야 되는데 고점에서 외국인한테 던지는 게 쉽겠습니까? 개인한테 던지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을 꼬들겨서 선동되기 쉬운 개인들한테 던지는 게 쉽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성과를 내야 되고 일단 수익을 내야 되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저점에 잡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때 떨어졌을 때 요렇게 떨어졌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계속 기관 외인들 최근에 팔고 있는 것처럼 팔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팔 때 개인들한테 팔겠죠. 근데 단기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돈을 많이 안 들고 온다는 거죠. 장밋빛 미래와 뉴스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존리 대표 말처럼 가외도 시키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관들이 던질 수 있는 거죠.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던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결과가 늦게 나오잖아요. 5년, 10년 있어야 내가 장기 투자가 틀렸는지 맞는지 얘가 이렇게 횡보할지 10년이 돼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기 소리도 듣지 않고 누가 추천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대형주들은 너도 나도 좋다고 기자들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피해갈 수 있죠. 아주 합리적으로 개인들을 속여서 돈을 던질 수 있는 게 장기 투자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더 나쁜 이유는 뭐냐면 단타는 자 똑같은 거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똑같은 거라고 봤을 때 단타는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 상황 겪는 나의 마인드와 심리와 야 이게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로구나라는 깨달음과 그런 것들을 빨리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쌓는다고 봤고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와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빨리빨리 나오니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종봉 대표 요즘 최근에 책 쓰고 많이 나오시는 분도 7년간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부자가 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리노님, 수구단탕님도 3억까지 깡통 찼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돈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회복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도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도 4년간 등록금 내면서 손실 보다가 나중에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단타도 돈을 잃는 기간이 꼭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 돈을 잃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니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장기 투자는 지금 샀다가 10년간 들고 있었는데 10년간 뭐 사고 팔고 하지 않고 존버하고 눈 감고 있었으니까 경험도 안 쌓였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 날렸어. 이미 내 나이는 30대에 샀는데 40대가 됐어. 근데 돈 손실을 보고 있으면 끝인 거죠. 그때 돼서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는 위험하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걸 종용하기 때문에 더 나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년에 한 번 연급 받는 회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월급 받는데 선택하시겠죠. 예를 들어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1년 동안 일 잘했으면 연급을 많이 주고 성과가 나오지면 낮게 준다 하면 당연히 이거 엄청 리스크가 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월급.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말고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 올해 하나 더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코로나는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락할 줄. 그래가지고 슈퍼게임이 중에 요번에 그 김종환 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슈퍼게임이 100억, 200억 굴리던 분들 작년 3월에 깡통 찬 분들 많다고 하죠. 다시 다른 바이러스 올지 안 올지 아시나요? 세상에는 엄청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알 수 없는 겁니다. 앞일은. 근데 연급받는 회사 가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는 이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둘 다 도박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국에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탄한 걸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장기 투자가 진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장기 투자 할 거예요. 안 하지 않을 거거든요. 단기 투자로 충분히 공부하고 마인드와 차트와 심리와 세력들을 공부하고 나서는 기관들과 외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다 공부하고 나서는 장기 투자 할 거예요. 지금은 돈도 없고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단기 투자보다 어려워서 저는. 그러면 자, 요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와 2차전지 장밋빛 미래만 보이시는지 진짜 장밋빛 미래만 보이고 돈만 생기면 더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자료를 또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반도체 그저 좋아 보이시나요? 반도체가 엄청 위험한 분야예요, 사실은. 자, 예전부터 반도체 우리나라 1등이 돼서 엄청 많이 팔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세에 따라서 이익이 엄청 왔다 갔다 그리는 거예요. 이게 조 단위 이익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조예요, 조. 조인데 단번에 적자가 났죠. 그리고 다시 조 단위 이익이 나다가도 한 방에 2012년도에 2천억대 적자가 나잖아요. 시세에 따라서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다가도 말도 안 되는 수익 감소를 이뤄내죠. 여기서 한 칸 살짝 더 빠지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반도체는 시세에 따라서 많이 들락이고,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앞에 그런 우여곡절이 많다는 겁니다. 반도체 차트는 이런 차트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짧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동광님 이틀 전에 영상 보셨나요? 고수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해요. 전기차로 바뀌면 수익이 그게 아니냐. 내연기관이 전기로 바뀌는 것일 뿐, 뭐 파는 개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기차 갖는 리스크가 가장 그런 것 같다. 차를 팔아도 돈을 못 번다. 왜냐하면 엔진 팔아서 돈 버는 게 자동차 회사죠. 엔진을 자체 개발하고 각자 브랜드별로 엔진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엔진에서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이게 남겠냐는 거죠. 사실 많이 안 남아요. 배터리 가격이 지금 자동차 가격이 40%가 됐죠. 전기차가. 그러면 자동차 회사 돈을 못 법니다. 그러면 현대차에 있는, 그래서 배터리가 엔진이니까 현대차도 개발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실력이 없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많이 출렁이겠죠. 2차전지. 2차전지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 분야에 그래도 연구원이에요. 시장 많이 봤거든요. 현대차에서 대놓고 중국 업체 들어오죠. LG화학 못 들어왔죠. 코너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2차전지 업체 중국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중국이랑 같이 시작하는 업체는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내수가 강하기 때문에 내수로 돈을 보고, 해외에는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뿌려가지고 해외 시장을 죽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그다가 배터리도 중국이 들어오는데, 이 원료의 대부분이 양극재인 거 아시죠? 양극재 70% 80%를 LG는 중국산을 쓰고 30% 20% 30%만 국내 업체들한테 돌리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테마주들이에요. 근데 이 20% 30% 업체가 만드는 그 원료의 90%는 또 중국산이에요. 그럼 결국엔 다 중국산이거든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원료 업체가 가격을 올리고, 우리나라에서 버는 2차전지 이익은 다 뻔하기 때문에, 다들 테슬라는 우리나라에 오면 LG, 삼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료 업체들까지 다 보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돈을 많이 번다 싶으면 당연히 단가 낮추라고 압박을 주죠. 그래서 절대 크게 돈을 벌기 아예 스타트부터 힘들게 시작한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익을 내냐 마냐 하고 있죠. LG든 삼성이든.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사 이유가 그룹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사를 한다고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장비빛 미래 때문에 분사를 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분야는 위험하니까 다들 잘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단타하면 도박이냐는 거죠. 단타하면 도박이냐. 짧게 투자하고 크게 벌고 남는 시간은 즐기면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꿀 같은 게 어디 있냐. 그런 건 욕심이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된다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시가 베팅만 해서 여러 가지로 하루에 9시부터 9시 30분간 짧게 하고 돈 버는 분도 많고, 차은개미님처럼 장중에 돌파만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돈 버는 분도 많고, 저처럼 종가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돈 버는 분도 많아요. 니체의 양과 독수리 비유가 있거든요. 양 같은 사람이 있고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독수리는 양을 먹어야만 사는 건데 독수리를 나쁘다고 하죠.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자기 꿈을 펼쳐 나간 사람들을 욕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옳고 남이 틀렸다고 해야 내가 정당화되고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단기 투자와 단타도 똑같습니다. 단타를 도박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옳기 위해서 단타를 욕하는 거예요. 단타를 성공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하는 거죠. 자퇴하고 해외 나가서 성공한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진 2주 동안 힘들었죠. 그 하락장에도 이렇게 벌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벌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할 때까지 할 거예요. 유튜브의 장점이, 여러분들께 저의 매매법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유튜브에게 제 부족한 것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제 자신을 관대하지 않고 제 자신을 성찰하는 거, 채찍질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은 게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 오픈하고 다 저를 채찍질하고 다 공개하면서 제 자신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끝없이 노력할 거라는 거 알려드리고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시작하시고 그런 장기 투자는 가치 투자고 단기 투자는 도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